이 영상은 반드시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보셔야 합니다. 수학 공부의 본질을 관통하는 영상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수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 점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 1등급 맞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 잘 시청하셔서 해당 방법을 체화시켜 주신다면 성적이 20점 이상 오를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수학 공부법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과 왜 수포자가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제 위계의 과목이다 보니까 공든 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원의 개념 이해가 안 되거나 계산력이 약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없게 되죠.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에서의 공부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케이스인데 그 전 내용들이 전부 기억에 나지 않아서 중학교 1학년 개념부터 꺼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과 모의고사는 거의 포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본질을 관통하는 공부법을 통해서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공부 방법을 개문해 공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개문해 공부법에서 개에 해당되는 개념 공부 방법입니다. 공식만 암기하는 것은 의미 없고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상수 이와 환율, 그리고 극한의 상관관계,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제 몬티올의 딜레마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뭔가 이해하기 쉽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따라오는 공식을 모두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백지에 모두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 한 줄 한 줄을 받아들이면서 암기하고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개념 노트가 완성되고 저는 이걸 개노트라고 하겠습니다. 개노트는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반드시 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노트가 완성되면 개념 공부가 끝난 상태이고 예제와 유제 문제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폭발적으로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한 개념에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예제와 유제 한 문제씩만 풀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대략 2개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수원이라고 하면 지수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까지는 나가는 거죠. 한 단원을 끝냈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차를 피고 해당 단원의 개념 전부와 필요한 공식을 다시 써주세요. 개노트를 다시 한번 만드는 거죠. 어차피 이 단계에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확한 개념, 공식의 암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개념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문해 공부법에서 문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방법입니다. 문제풀이 방법은 일단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힌트들을 연습장에 써주세요. 예를 들어 접선이라고 하면 미분을 떠올리고 2차 함수라고 하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먼저 써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힌트를 다 써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힌트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밑줄을 치고 위에 조그맣게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문장을 읽고 필요한 개념을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4점짜리 문제일수록 한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많아서 반드시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수능 특강 같은 책의 유제 문제들을 보면 있는 힌트들을 다 쓰지 않더라도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때문에 항상 문제에 대한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힌트들을 다 쓰지 않았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문해 공부법에서 해에 해당되는 해설 공부법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힌트들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예제나 유제 문제를 푸실 때는 수월하게 풀으셨겠지만 4점짜리 심화 문제에 도전하시면 막히시는 시점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이때 모르겠으면 바로 풀이를 보려고 하지 말고 개노트를 먼저 이용해 충분히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막힌다면 그 다음에 해설을 보는 겁니다. 해설을 보실 때에는 한 번에 다 보지 마시고 첫 문장부터 한 줄 한 줄 꼭 필요한 힌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 줄을 읽고 풀 수 있다고 하면 해설을 추가적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추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추론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셔서 2등급 정도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아예 해설지를 보지 않고 고민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짜투리 시간까지 이용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1등급인 친구들과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문제를 못 풀어서 불안해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게 공부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주셔야 하고 그래야지만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는 상관없이 모두 다 적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를 안에서 틀렸다거나 두근의 합을 구해야 하는데 곱을 구했다거나 뭐 이런 자잘한 실수들을 다 적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실수 노트에 적힌 실수들을 보다 보면 해당 실수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 그 실수를 보면서 어떤 문제에서 나온 실수인지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6월 모의고사 몇 번 문제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복습도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실수 노트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1등급을 맞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간극은 뭐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1등급을 맞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기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암기 능력이 좋아요. 수학이 아무리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개념과 관련된 공식 암기는 필수적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외울 내용이 적어서 그렇지 암기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암기 능력이 좋아서 배웠던 내용을 까먹지 않고 기억해내는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 공부 시작 전에 개념과 공식을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바로 계문의 공부법에서 개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많이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오늘 수열 파트에 대한 문제를 풀겠다고 했으면 수열에 대한 개념과 동반되는 공식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주기로 많은 반복을 해주다 보면 공식을 까먹어서 틀리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개념을 외우는 게 힘들다면 최대한 많은 예시를 들어주는데 수열이라고 하면 수열을 함수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둘째, 적용, 추론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보통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도 능통하지만 그 개념을 토대로 적용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좋아요. 문제 하나가 안 풀리면 짧게는 하루, 많게는 일주일을 고민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사고력과 추론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지겠죠.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계산력이 뛰어나서 쉬운 문제들을 빨리 풀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답안지를 보는 행동을 줄여야 하고요.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계문의 공부법을 통해서 2등급 이상 나오는 친구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전에는 적용 추론 능력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죠. 그렇게 단계별로 답안지 보는 거를 줄이면서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길러야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 그리고 1등급을 맞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공부법이란 건 사실 많이 존재하고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사용해보고 폭발적으로 점수를 향상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